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러시아 현지로 2번 방문을 해서 보리스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을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국제부 부장 데스크를 역임했습니다. 유럽에서 6년 반 동안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오늘은 뉴욕타임스 분석과 함께 여러분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내부의 반란 사태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그룹 와그너 그룹의 모스크바 진격이 중단됐지요. 크레물린 궁에서는 이 와그너 그룹의 우두머리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나게 될 것이다. 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물린궁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입건은 취소될 것이다. 그는 벨라루스로 떠날 예정이다. 최전선에서 와그너 그룹이 한 영웅적인 행동을 존중해 왔다. 모스크바 진격에 참여한 와그너 그룹 용병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락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푸틴이 자기 손으로 만든 괴물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푸틴의 그 통치 방식은 일부러 혼란을 만들고 혼란을 방치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위를 강화시키다가 이번에 그것에 의해서 하마터면 실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뜨겁게 그렇게 겪은 것인 겁니다. 푸틴은 지난 20년 동안 바로 그 혼란이라는 카오스 이 시스템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푸틴이 지금 러시아에서 행사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은 혼돈 속에서 번창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터면 그 시스템에 발목이 잡힐 뻔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이 사람은 원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레스토랑 했던 사람입니다. 요리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푸틴이 그 집 음식을 먹고 감동한 나머지 모스크바로 불러 올렸고 지금의 이제 용병대장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몇 달 동안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군대를 아주 노골적인 그리고 경멸스러운 그런 언어를 쓰면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푸틴은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 그쯤 해두지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프리고진 잘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모호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푸틴의 통치 방식인 겁니다. 이제 경쟁자들을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이 군부 엘리트, 정치 엘리트, 재계 엘리트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조장을 했다. 그리고 궁극적인 권한은 푸틴 나한테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인식시키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푸틴에 대한 충성심, 그것이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프리고진입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몇 달 동안 군부 장성들, 국방부 이런 데를 맹공격을 하면서도 푸틴에 대해서는 충성심을 내비치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푸틴 말만 듣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프리고진은 지난 20년 넘게 푸틴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개인적인 부도 이루었고, 뭐 경제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군사적인 영향력을 강화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군대가 이제 로스토프 나도누에 있는 중요 군사 시설을 장악하고 M4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겠다고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푸틴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토요일 밤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를 해가지고 군대의 진격을 멈추고 이제 벨라루스로 떠나게 됐다. 이제 크렘린궁이 공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푸틴이 러시아의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한 1999년 12월 31일 그때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 이제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지난 23년 동안 푸틴이 이번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위기에 직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화를 자처한 것은 푸틴 본인입니다. 본인이 비공식적인 그런 방식으로 인포머를 한 방식으로 권력을 구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이 프리고진이 제기한 위협,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프리고진이 끝까지 자신에게 의존적이고 충성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던 것이지요. 프리고진은 올 초부터 이제 국방부, 그 다음에 군대 주요 지도부들을 맹공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푸틴을 계속 간보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공격하는데도 푸틴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부러 공격의 수위를 점점점 높였던 거고, 그러한 상황을 즐기기까지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푸틴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쿠데타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게 프리고진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막상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M4 고속도로를 타고 진격을 해 올라오자 드디어 푸틴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날 프리고진을 반역자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지요. 그러면서 정규군도 아닌 일개 용병 지도자가 일으킨 폭동을 진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푸틴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러시아의 엘리트 그룹,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치인 또는 군부 지도자 또는 뭐 재계 또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미디어의 누구 또는 반정부 인사들, 핵심 반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프리고진을 지지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프리고진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푸틴과 프리고진은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푸틴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다 프리고진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다 푸틴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프리고진은 능히 이것을 쇼를 벌이고 있는 일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푸틴이 자신의 그 내부에서 정적을 도려내기 위해서 일부러
프리고진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는 척했다가 거기에 찬성하는 놈들이 있으면 그놈들을 속아내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프리고진의 편을 들지 않았다. 그래서 푸틴의 모스크바 장악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뭐 흔들리려고 하는 징후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그 러시아 남부에 있는 체첸 지역에 람잔 카디로프, 아주 강력한 지도자죠. 변두리 권력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 람잔 카디로프는 자신만의 준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람잔 카디로프, 이 체첸이 푸틴을 지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도 프리고진의 힘이 빠지도록 만든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프리고진이 지금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그 배후에 누가 또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벨라루시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제 중재를 했고 그것이 지금 사태를 일단락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푸틴이 지난 23년 동안 러시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매우 비공식적인 인포멀한 권력구조, 이것이 만들어낸 괴물이 프리고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푸틴은 자기가 믿는 몇몇 사람들에게 권력의 대부분을 맡기는 그런 스타일로 러시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쟁적인 파벌이 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푸틴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법기구들, 의회, 뉴스 미디어, 비밀 정보 조직, 이리까지 국가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전부 다 푸틴이 조종하는 내부 권력의 어떤 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1990년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리스 엘친과 큰 유대를 맺고 있었던, 그러면서 과도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올리가르키 이 재계 거물들을 이제 푸틴은 다 부셔버렸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경쟁 그룹들끼리의 어떤 관계가 더 악화되도록 조장하고 방치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심지어 여러 그 비밀 경찰 같은 중요한 사법기구들의 권한을 다 서로 중복시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수사위원회, 검찰총장, 연방보안국, 뭐 비밀경찰 이런 데의 권한이 명확하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과 또 자기의 경쟁하는 그 비밀기구가 하는 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 다 모르고 서로 중첩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divide and conquer, divide and rule. 서로 분할해서 통치를 한다 이거죠. 이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권력자들도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을 체포할지 결코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검찰, 최고 수뇌부조차도 어느 날 비밀경찰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수 있고, 또는 비밀경찰에 있는 누구 수뇌부 간부도 어느 날 검찰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수 있고, 이것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사람은 오로지 푸틴이다. 당신은 누가 당신을 체포할지
결코 모를 것이다.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그 푸틴의 내부 통치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으로도 이제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 그리고 우호적인 국가조차도 푸틴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어디로 갈지 럭비공이군이 모르도록 항상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긴장 상태에 있도록 만드는 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푸틴이 자기의 그 어떤 친위적인 국가 통치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젊은 시절에 푸틴의 유도 스파링 파트너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건설 부분에 억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로 가는 푸틴 대통령의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또 푸틴하고 KGB에서 같이 일했던 몇몇 그때의 그 동료들은 이제 러시아의 군사산업, 석유산업 뭐 이런 것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이 199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절부터 푸틴과 친구였던 사람들은 러시아의 뭐 중요한 미디어 그룹, 또 금융 그룹 이런 데를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2000년 당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레스토랑 요리사였는데 그때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모스크바로 발탁이 됐고, 그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충성을 다 보이면서 결국은 엄청난 부를 프리고진도 쌓게 되는 건데, 수익성 높은 정부 계약을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더티 잡,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숙청 작업의 해결사 노릇을 한 사람이 프리고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러시아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은근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도록 여러 가지 작전을 꾸몄다. 지금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그때 프리고진은 이른바 트롤 팩토리라고 했던 인터넷 전쟁에 뛰어들면서 미국과의 정보전을 벌였습니다. 이거 프리고진이 한 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와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할 때 그때도 프리고진의 자신의 용병 부대를 그 현지에 다 배치를 했던 겁니다. 크레물린궁의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전혀 사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에 대한 권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더티잡을 프리고진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초기에는 이제 프리고진이 뛰어들지 않았는데요. 이때 프리고진이 한 일이라는 게 뭐냐? 러시아의 전역을 돌면서 러시아의 전역에 있는 교도소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용병 부대를 거기서 뽑았던 겁니다. 이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현행법에도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얼마나 막강했느냐 하면은 러시아의 실정법을 다 뛰어넘고, 이게 뭡니까? 다 푸틴이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 전역에 있는 교도소를 돌면서 오늘부터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사람 나와 해가지고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 그 용병 부대에 차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점점점 오래에 들어와서 이제 프리고진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 분석이 있자 텔레비전 해설자들에게 프리고진의 그 와그너 그룹 용병 부대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 이런 보도 지침을 내렸고,
죄수들을 모집하는 그런 홍보 수단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막판까지도 프리고진에 대해서 쓰다 달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불과 한 달 전에 푸틴은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그 도시를 점령하는데 와그너 그룹 용병들이 너무 큰 역할을 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프리고진에게 전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이제 그 러시아 국방부가 갑자기 이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 그 용병들에게 국방부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라. 복무기간을.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그 어떤 사설 군대 비슷한 이 용병 부대를 더 이상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리고진 그 군대는 네 군대가 아니야. 러시아 국방부 밑으로 정확하게 편입해서 들어와. 라고 국방부가 7월 1일까지 계약을 맺자 했는데 그러자 여기에 프리고진이 격분을 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국방부를 비난하고 욕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했다고 욕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국방부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하니까 프리고진이 그냥 빡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바꾼다면. 사실 이것은 푸틴이 실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푸틴은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를 막 욕을 퍼붓고 있을 때도 그것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전쟁이든 심지어 러시아가 패배하는 전쟁이든 많은 사상자가 나는 전쟁조차도 전쟁이 진행되고 끝날 때는 그 군대 내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한 몸에 모으는 영웅이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군대 내 군부에서 인기를 한 몸에 모으는 영웅이 부상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고진을 이용한 겁니다. 이제 그런 기미가 있는 군 장성들에 대해서 프리고진이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그게 다 러시아 미디어에 보도가 되고 이제 이런 것을 푸틴이 계속 조장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프리고진의 군대를 국방부 밑으로 다 계약을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프리고진이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아무튼 프리고진을 끝까지 계속 입을 털게 만들었죠. 막 국방부 군대 내 장성들을 비난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푸틴의 잘못된 계산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푸틴이 이제 잘못하다가는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 내전 상태에 빠진다. 동족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 프리고진을 반역자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벨라루스가 중재를 해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프리고진 역시 푸틴이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프리고진은 막대한 사설군대, 준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그 권력자로 부상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프리고진에게 실질적인 독립적인 그런 권력은 없었다. 프리고진의 모든 권력은 푸틴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푸틴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유대, 이것이 프리고진의 그 군사력의 기반이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는 결국 푸틴 대통령이 신뢰성, 정당성을
크게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은 평양의 김정은 그리고 베이징의 시진핑일 것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